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노력하며 착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유독 일이 꼬이고 재물이 물처럼 새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방에 누워 내가 무슨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하며 한탄하지만 가슴속 맺힌 멍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늘 여유롭고 큰 힘을 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말년으로 갈수록 여유로워지고 재물이 알아서 쌓입니다. 똑같은 세월을 버텨왔음에도 왜 이토록 나와 그들의 삶의 무게가 다른 것일까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는 뜻밖의 곳에서 그 명쾌한 해답을 건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매일 눈을 뜨고 잠드는 공간 속에 행운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집안의 풍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점집을 찾아다녀도 풀리지 않던 인생에 막힌 물꼬를 단번에 트여줄, 나이 들수록 반드시 비워야만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 퍼주다 상처받은 당신의 그릇에 말년의 복을 가득 채워줄 비움의 첫 번째 비밀을 지금 조용히 공개합니다.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 가난의 그늘이 걷히지 않는 집에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특유의 무겁고 탁한 공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온 당신의 집안 어딘가에 알게 모르게 복을 내쫓는 결정적인 상징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숨통인 현관에 있습니다. 언젠가 비가 오면 쓰겠지 하며 꽂아둔 낡은 비닐우산들, 신지 않고 방치해둔 수많은 신발과 먼지 쌓인 택배 상자들이 혹시 당신의 현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 철학에서 현관은 외부의 맑은 기운과 재물복이 걸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잡동산 위로 빽빽하게 막혀 있다면 아무리 귀한 행운이 당신을 찾아왔다가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맙니다. 두 번째 징조는 아깝다는 미련 때문에 10년 넘게 묵혀둔 베란다와 창고의 물건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때 묻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먼지만 뒤집어 쓴 물건들은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탁한 음기를 뿜어내는 원흉이 됩니다. 물건이 차지한 그 공간만큼 내 삶의 새로운 기운이 숨 쉴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가 살짝 나갔거나 미세하게 금이 갔음에도 아까워서 참아버리지 못한 채 찬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그릇들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금이 간 그릇이 올라오는 것은 그 자체로 재물운의 파괴를 뜻하며 가족들의 건강과 온기를 해치는 흉한 징조가 됩니다. 참 잔인한 일이지요.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내 삶을 아끼고 아끼느라 움켜쥐었던 그 소중했던 물건들이 나이가 들고 보니 도리어 내 운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물건은 정말로 아껴야 할 보물입니까? 아니면 내 말년의 복을 가로막는 마음의 쓰레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집구석의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내 마음속의 짐을 냉정하게 비워내는 일입니다. 집안에 쌓인 먼지는 빗자루로 쓸어내면 그만이지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인 원망과 미련은 도무지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로 이 답답한 순간에 동양 최고의 철학자 노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묵직한 깨달음을 건넵니다. 노자가 남긴 위대한 가르침이 담긴 도덕경에는 우리의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당영이익이 당기무 유기지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진흙을 빚고 구워서 하나의 그릇을 만들 때 우리가 정작 삶 속에서 유용하게 쓰는 것은 진흙으로 막혀있는 단단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릇 한가운데에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참 신비롭고도 명쾌한 인생의 이치이지요. 방이든 집이든 그릇이든 혹은 사람의 마음이든 간에 그것이 진짜 가치를 지니고 쓰임새가 생기는 것은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안이 완전히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가치가 생겨납니다. 방이 물건으로 꽉 차 있으면 사람이 누울 수 없고 그릇에 진흙이 가득 차 있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가만히 숨을 고르고 당신의 지나온 삶을 이 그릇에 비추어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재물복이 담기지 않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과의 관계가 자꾸만 꼬이며 건강마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타고난 복의 그릇이 남들보다 작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억울했던 원망과 미움, 젊은 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해묵은 분노, 그리고 자식에게 서운했던 섭섭함들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한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썩은 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늘이 더 좋은 복과 평온을 지어주고 싶어도 도무지 받아 담을 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내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보여주고 싶고 자식들의 인생에 내 뜻을 억지로 채워 넣으려고 들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그 서글픈 집착과 미련이야말로 내 마음그릇에 숨구멍을 막아버리고 운의 흐름을 썩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자식을 향한 과도한 걱정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잠시 비워내야만 그 빈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막힌 진흙벽 같은 자존심을 허물고 중심을 비워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지치고 밤잠을 설칠 만큼 시끄러웠던 이유는 삶의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양손에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칠어진 두 손의 힘을 조금 내려놓고 내면의 호수를 깨끗하게 비워내야 할 때입니다. 비워내야 비로소 맑아지고 투명해진 그 자리에 말년의 진짜 복과 재물운이 눈부시게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가벼워질 자격이 있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흘러가는 물처럼 순탄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 마음그릇에 썩어 문드러진 채 고여있던 원망과 집착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묘하게 주변에 사람이 꼬이고 귀티가 나며 말년이 순탄하게 풀리는 사람들은 결코 무언가를 더 쥐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영토를 흐리는 것들을 칼로 베어내듯 냉정하게 솎아내고 비울 줄 아는 결단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운이 답답하게 막히고 가로막힌 바위 같다고 느낄 때 남을 원망하거나 용한 점집을 찾아다니며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 방의 문을 열고 해묵은 물건들을 자루에 뭉텅이로 담아 과감하게 쓰레기통으로 가져갑니다. 눈에 보이는 내 주변 공간이 냉정하게 비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행운의 흐름이 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이 냉정한 처세는 단순히 방구석을 청소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던 과거의 억울했던 기억들,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험담을 늘어놓던 무례한 인간관계까지 내 인생의 방 한 구석에서 영원히 치워버리는 가장 거룩한 인생의 정돈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거절 한마디 못하고 그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뼈아픈 배신감과 당연하게 여기는 무례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복은 냉정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가슴의 대못을 박은 인연들, 나에게 상처만 주는 낡은 기억들을 억지로 품고 가기엔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손바닥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손 안에 든 작은 모래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펼치면
세상의 모든 맑은 기운과 새로운 인연을 다 움켜쥘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저물어가는 노을을 아름답게 물들이기 위해서는 아깝다는 미련 때문에 움켜쥐고 있던 그 수많은 감정의 쓰레기들을 이제는 냉정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비움은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패배하는 나약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이며 다가오는 말년운을 통째로 바꾸는 최고의 항해수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퍼주느라 정작 나 자신의 방은 돌보지 못했던 당신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거칠어진 두 손의 힘을 조금만 빼고 과감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내가 먼저 냉정하게 비워질 때 비로소 막혀있던 말년의 행운과 사방의 재물복이 기적처럼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가벼워질 자격이 있고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묘한 귀티를 풍기며 당당하게 걸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순리대로 잘 풀리는 인생은 내 주변의 작은 공간을 냉정하게 비워내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화려하게 집을 꾸밀 때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도리어 방을 비우고 물건의 가짓수를 줄여나갑니다. 가득 채워진 공간에는 욕심과 집착이 고이지만 비워진 공간에는 평온함과 맑은 바람이 통한다는 진리를 이미 삶의 연륜으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이 매일 머무는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내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으며 스스로에게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운의 통로를 막고 있는 어떤 마음의 쓰레기를 혹은 어떤 낡은 인간관계와 집착을 아깝다는 이유로 품에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조차 가슴이 아리고 아까울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당신이기에 무언가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릇을 비워내야만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있듯 내 주변의 해묵은 짐들을 과감히 덜어내야만 내 자식들에게 흘러갈 복이 생기고 내 말년을 채울 건강과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납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해 다가오는 진짜 좋은 것들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고결한 마중물입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내 몫의 그릇을 온통 양보하며 살아가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감정의 자루도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의 가시도 모두 이 자리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 소나귀의 힘을 풀고 내 공간과 마음을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꽉 막혀있던 말년의 행운이 기적처럼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노자가 건넨 비움의 가르침이 당신의 남은 여생에 맑고 시원한 바람을 들여오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공간에 머무시는 귀한 인연의 모든 분이 과거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평온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견뎌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